요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저런 수주 소식이 들리죠? 어떤 소식이 진짜 소식일지,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를 크게 움직일까?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정적인 인식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는 주주가치 훼손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안 좋은 인식이 팽배했는데, 특히 최근에는 PRS 이 옵션이 그 실적까지 영향을 주면서 그 주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내용 간단히 알아보고요. 네. 원전 수주 확대 소식이 최근에 꽤나 들리죠? 앞으로 수주 어떻게 될지 의미와 전망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신규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SMR이 있습니다. 이 SMR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도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로 전해드리는 부정적 인식의 극복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에서 이름이 변경이 됐죠. 이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잦은 주주가치 훼손이 있었는데요.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회사 지분을 매각한다거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일이고 이때마다 주가는 크게 떨어졌었죠.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의 지주사죠.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했는데요. 이때도 블록딜이 있으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추가 매각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주식회사 두산이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지금 30%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지분율이 내려간다면 핵심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배력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의 매각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업황이 괜찮아요. 그래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분 매각하는 필요성도 이제는 좀 낮아 보입니다. 앞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두산바켓 PRS 옵션 계약인데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증권사들에게 두산바켓 지분을 팔았습니다. 이 역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분을 팔았는데요. 근데 두산바켓 지분만 판 게 아니라 이 판 지분에 대해서 PRS 옵션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PRS 옵션이 뭐냐? 지분을 팔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오릅니다. 지분을 판 입장에선 억울하죠. 그래서 증권사들이 두산에너빌리티에 그 오른 만큼의 차액을 지불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지분을 인수했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지분을 산 증권사들은 좀 억울하죠. 거꾸로 이번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증권사에게 그 차익만큼 또 지불하는 이런 계약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심 두산바켓 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익까지 내가 먹어야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요. 오르기는커녕 주구장창 떨어지면서 실제로 그 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장부상에는 이게 순이익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동안 수천억 원씩 적자가 난 원인이 바로 이 PRS 옵션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이 옵션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순이익을 크게 눌렀던 상황은 벗어났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의 극복, 앞으로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금융거래가 아닌 사업 확대로 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업황도 괜찮잖아요. 이제는 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없지 않을까, 다 지나간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두 번째, 원전 수주 확대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 가지 사업 부문이 있죠. 그 중에서 에너빌리티 사업 부문이 본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회사들, 특히나 더욱이 상장사들이 하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상장사들의 지분 가치를 반영하면 되고요. 사업 가치는 이 에너빌리티 부분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 되겠습니다. 이 에너빌리티 부문은 또 수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주가 결국은 매출로 이어지고요. 이 수주는 또 여러 해에 걸쳐서 매출로 이어지죠. 따라서 이 수주를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요. 작년에는 7조 6천억 원의 수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상당히 증가한 8조 9천억 원의 수주가 기대되는데요. 이 증가하는 수주의 상당 부분을 원전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전은
부가가치가 나머지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전체 수주 중에서 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원전 부분이 이 실적 증가를 주도했기 때문에 더더욱 고무적이죠. 2022년에는 20% 수준의 이 원전 비중이었는데요. 올해는 32% 수준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 같고요. 게다가 새로운 원전 형태죠. SMR이 올해부터 새로 발생합니다. 이것 역시 원전이고요.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전통적인 기존 원전 그리고 SMR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했는데요. 이 SMR이 올해부터 발생합니다. 바로 뉴스케일 향인데요. 이 뉴스케일과 두산에너빌리티의 관계 잠시 후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올해부터 이 SMR까지 더해지면서 원전 비중은 더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EPC, 신재생, 서비스 등등의 이 수주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올해 8조 9천억 원의 수주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중요한 원전 수주 내용 자세히 좀 볼까요? 작년 11월에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첫 국외 원전 건설 수주였습니다. 이래서 더더욱 의미가 있고요. 전체 규모는 1조 7천억 원 수준이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신한울 3, 4호기 원전 수주 소식이 들렸죠. 이게 국내에서는 무려 9년 만에 국내 수주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려움을 겪었을지 생각이 되죠. 2조 9천억 원 수준인데요. 당초 2조 3천억 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보다 더욱 큰 2조 9천억 원이 됐고 그래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올해 수주 예상 물량도 그만큼 높여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이 폴란드 퐁두누프 원전 수주가 기대됩니다. 상당히 가시권에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총 규모 40조 이상의 이 원전 건설 프로젝트고요. 여기에서 4, 5조 원 수준의 그 수주를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평가됩니다. 이 수주 소식이 들릴 때 또 주가는 크게 한번 점프할 것 같네요. 자, 두산에너빌리티는요. 체코, 폴란드, 사우디 중심으로 원전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수주 소식으로 매출은 얼마나 날까? 실적은 어떻게 될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가정을 좀 해보면요. 23년 수주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폴란드 수주에 성공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원전 비중이 증가하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가정을 했고요. 이런 주요 가정을 통해서 전망을 해보면요. 자, 원전은 워낙 장기적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 매출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6조 6천억 원의 매출 그리고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11조 원의 매출과 8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전망했습니다. 주가 동력 체크포인트 세 번째죠. 신규 원전, 즉 SMR 알아보겠습니다. 이 SMR을 알아보기 전에 기존의 원전 구조는 어떤지 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구조는요, 중간에 큰 원자로가 위치해 있고요. 그 주변으로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펌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SMR은요, 이 원자로 구조가 일체형입니다. 이 원자로에 가압기, 냉각펌프, 증기발생기 등이 일체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크기가 기존 그 원자로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생기는데요. 자, 기존의 대형 원전은요, 능동형 안전 설계라고 해서 비상시에 비상전원도 들어오고 사람이 개입해야 합니다. 자,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있었죠. 이때 비상시 비상 매뉴얼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훈련도 평소에 했을 거고요. 그런데 사람이 개입해야 하다 보니까 사람이 그 비상시를 한 번도 못 겪어봤잖아요. 훈련은 했지만. 그래서 주저주저 했다고 하고요. 이게 아주 크게 사태를 키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피동형 안전설계가 필요하다. 이 피동형 안전설계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됐고
SMR이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력이나 대류 현상을 통해서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전력도 필요가 없고요.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피동형 안전설계가 SMR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다 근처의 대형 원전은 늘 건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양의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SMR은 자연 대류 냉각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지리적인 제약 요건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의 사막이나 산지 등의 설치가 필요했던 이런 곳에 기존 대형 원전을 설치하지 못했지만 SMR은 그래서 설치할 수 있고요.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보급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자, 세 번째로 대형 원전은 아주 큰 규모의 자본이 필요해요. 적어도 수조 원이고요. 많게는 수십조 원까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국책 사업이 되고요. 또 오래 걸립니다. 나라에서 무슨 계획을 세운다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계획도 아주 정밀해야 되고요. 그런데 SMR은 그 규모가 훨씬 작습니다. 수천억 원 수준에서도 뭐 해결이 되고요. 적은 자본으로 빠른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민간 자본이 아주 접근이 쉽죠. 그래서 아주 빠르게 보급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SMR은 미국의 뉴스케일이 설계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그 주기기를 생산하는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원전 기술의 종주국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7, 80년대 아주 큰 부흥을 이뤘었고 90년대 이후부터 그 주변의 우방국들에게 그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원전 생태계는 미국은 붕괴가 됐고, 하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남아있고 세계 최고 수준이어서 설계는 미국 회사 뉴스케일이 할 것 같고요. 그 90년대 이후로 미국의 설계 기술을 넘겨받아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원전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게 됐고, 현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갖게 됐죠. 그래서 원전 주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고, 그 핵심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있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이 설계한 이 SMR을 양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해보고 목표 주가까지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에너빌리티 사업 부문의 가치가 얼마일까? EV 에비타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 EV는 기업 가치고요. 에비타는 이자 세금 감상비 전 이익, 즉 현금 창출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자 세금 전 이익이 뭐죠? 바로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상비까지 더하면 현금 창출 능력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현금 창출 능력이 2배인 회사는 기업 가치도 2배로 평가해야 된다. 그게 결국 같은 수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에비타분의 EV가 M이에요. 따라서 에비타의 멀티플 M 곱하면 EV, 기업 가치 나오죠. 2025년 현금 창출 능력, 아까 영업이익 8천억 원 전망했고요. 여기에 감상비까지 더해서 25년 전망치 9,400억 원의 현금 창출 능력 전망되고요. 그리고 2025년 기준 EV 에비타 멀티플 평균 17을 곱해서 15조 9천억 원의 사업가치 도출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자회사들인데요. 이 자회사는 상장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자, 상장한 회사들은 시가총액 있잖아요. 그 시가총액에 지분율을 곱하고 그리고 지주사 할인해야 돼요. 이 지주사 할인 가혹하게 50%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상장 자회사들은 장부가에 지분율 곱해서 반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가치 2조 원 총 도출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17조 9천억 원의 기업가치가 도출됐는데요. 그런데 이 기업가치는 시가총액과 순차익금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기업가치에서 순차익금 빼면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자, 순차익금은 2025년 기준 2조 5천억 원이 예상돼서 이 순차익금을 빼면 15조 4천억 원의 시가총액이 도출됩니다. 자, 이런 기업가치다 순차익금이다 전부 좀 도출하는 과정은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의미도 없고요. 재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결과만 활용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우리가 목표하는 시가총액 15조 4천억 원 도출됐습니다. 목표하는 시가총액 나왔어요.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24,000원 나왔습니다. 현재 17,000원 수준인 주가 대비 꽤나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수주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원전 비중이 증가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된다면 주당 가치 24,000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